네, 신석기 유물 현대미술을 깨어나다. 우연 90년대죠. 90년대 열심히 학원을 운영하는 가운데 귀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중국에 가서 처음으로 우리 홍산 유물을 보고 이게 홍산 문화, 홍산 문명이다라는, 그러시고 이제 다시 북경을 답사하시면서 만리장성에 올라가서 저 만리장성 저 너머에는 존재가 무엇일까라는 질문. 그러면서 전편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문화의 뿌리는 어디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될 텐데, 그러면 이제 31년의 여정 속에 현장에 직접 영화를 탐험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나 탐험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조국장님이라고 이제 네. 저편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그분께 제가 간청을 했어요. 저를 내몽고 자치구에 좀 들어가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결사 반대를 해요. 그 이유는 제가 가서 하루도 못 견딜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지금 이런 지역하고 다르다. 그리고 이제 이제 북경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이제 이국인들이 와서 뭐 기거하기에 숙식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내몽고라는 것은 지금의 관광에 가서 보는 그런 차원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음식물의 문제, 그다음에 위험한, 그러니까 이제 홍산문화의 저기 아무데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약속이나 한 듯이 깊은 곳에 있어요. 오지죠, 오지. 오지 중에서도 오지예요. 어떤 곳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분은 굉장히 사유가 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두 가지를 걱정하셨어요. 하나는 제가 견딜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내몽고에 가서 다니는 게 너무 위험하다. 위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여기다가 한국에 그렇게 학원들 판을 많이 벌려놨는데 이것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반대라기보다는 제가 그 말 하니까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야금야금 만날 때마다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이루어지게 된 것은 제가 북경에 그분의 학원을 도와주러 갔은 그게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홍 씨하고 한번 제가 상의를 해보겠다고. 그러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그런 분이 와서 생활 못할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홍 씨가. 그래서 저도 그걸 뭐 거기 가서 관광하듯이 놀러 가려고 마음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도의 말을 들어보면 예견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되는 것이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조국장님을 설득을 했죠. 그러니까 조국장님이 이제 나중에는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들어가기로 하고 이제 북경에 갔죠. 그리고 이제 학원 일을 좀 도와주고 있는데 가니까 홍 씨라는 사람 미리 와 있어요. 자기 그 사람 그 트럭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북경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 그 아내
아내의 사촌 동생이 있어요. 남자. 예, 김 씨라고. 이게 이제 제 신병 때문에 그 사람을 또 같이 붙여서 저를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김 씨랑 홍 씨랑 같이 셋이 이제 내몽골에 들어갔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갔다가 일단은 먼저 한 일주일만 있다가 올 요령이었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니 야. 뭐 날짜 이런 숫자 이런 게 우리한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가 제가 지역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넓은 데를 말할게요. 그렇죠. 이제 그 싱암면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포들이 좀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포들이 다 그런 그 홍씨 같은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심양에 사는 교포들이 많았어요.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고향이. 그 다음에 그 뭐 길림, 길림에 사는 사람도 있고, 저쪽에 뭐 연변 이런 데 사람은 거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그 여인숙 여관, 여관을 하나 얻었죠. 그런데 우리 여관이 아니에요. 우리 여관을 생각하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샤워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그 자체 내에 없고 동네에 있는 그 공중 화장실을 사용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옛날에 중국을 다녀봤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칸막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없죠. 네. 그래서 한 7, 8명이 쭉 후루룩 앉아가지고 일을 보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진짜 문화 충격이죠. 정말 처음에는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뭐 생리적인 현상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아침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줄을 길게 나라별로 서요. 근데 그 줄 서 있는 그 몰골도 참 우습고 뭐 그런 건 괜찮아요. 이제 그런 건 처음에 겪었던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추억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음식이 너무 안 맞으니까. 근데 내가 말했던 거 그대로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양젓을 많이 먹었어요. 네, 양젓을 많이 먹었죠. 그다음에 빵도 많이. 네, 이제 그러다가 조금씩 이렇게 젓가락질하고 몇 번 그것이 이제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그냥 한 열흘 지나니까 이게 적응되더라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행히 제가 홍씨라는 사람 한 명으로는 아마 그 탐사를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침 그 이제 그 제가 참 여기서는 뭐 오래된 얘기라 이제 어떤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조선족 중에서 이 친구는 굉장히 그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활동력도 좋고 굉장히 그 추진력도 좋고 근데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을 좋아해서 우리 그때 교포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가 그 사람 집이 아지트예요. 그리 다 몰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과 규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갔죠. 이제. 그래서 그 천민이라는 친구하고도 굉장히 친해졌고, 그러니까 뭐 그들이 왜냐면 모든 정보는 그들한테 나옵니다. 왜냐면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이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가면 그 대부분 말 키우고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양을 키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생기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생필품도 조달해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한테 정보가 많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일주일 정도를 생각하고 갔는데 약 거의 4개월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렇지, 발칵 뒤. 예. 그 당시 그냥 중국 들어간다는 것만 해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죽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들을 좀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물론 전화를 할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화 요금도, 그리고 또 그게 여관 전화로 한국 전화한다면 기겁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북경에 있었으면 연락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그게 잘 안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다시 들어갔다가 만만의 준비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들어요. 그런 과정이 이제 3번 있었죠. 아니 이제 그 사이도 다니긴 했죠. 그렇지만 정말 어떤 때는 3년 만에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한 번 들어가서. 예, 집에. 들어가서 3년 만에. 예, 3년 만에. 1000일이 넘는 거예요. 그런 경이 가장 길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도 균열이 가죠. 그리고 이제 정말 심각했던 것은 학원이 무너지다. 그렇지. 사업이 무너지죠. 예. 이제 그런 과정과 이제 뭐 말도 못하는 사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내몽고에서 많은 유적의 유형을 체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해요. 혼자 못 다닙니다. 왜냐하면 홍산문화 유적들이 정말 오지에 많아요. 차가 안 닿는 거. 물론 차가 가까이 닿는 것도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건 굉장히 드뭅니다. 내문고에서는. 특히 싱하면 쪽은 더 그래요. 중국에서는 지금 싱하망에 홍산문화 유적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예. 기꺼이 지금 발굴해야 뭐 조약, 우연히 발굴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적봉. 바로 조명과 적봉은 내문고적지구와 연영상 경계를 두고. 네, 적봉 기자. 예. 그러니까 이제 홍산문화 하면 적봉만 알아요, 이 사람들. 그렇죠. 홍자를 그걸로 홍으로 하고. 예, 홍산에 적봉에 홍산이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우화량. 그렇죠. 우화량은 알아요. 그러니까 홍산은 그냥 우화량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것은 먼지밖에 안 납니다. 먼지. 예.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홍산 문화를 찾으려고 노력조차도 안 해요. 왜냐하면 홍산 문화를 만약에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찾으려고 했다면 제가 찾는데 왜 못 찾겠습니까? 국가가 자기 땅에 있는 것을. 그렇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한 팀을 8명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다 보면 그 현지인들의 정보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가서 그냥 돌무대기가 흩어진 곳만 보더라도 그 돌무대기가 크냐 적느냐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보면 나중에는 이제 식별이 됩니다. 산 위에는 적석총들이 있고 적석묘가 있고 산 아래에는 물이 흐르는 곳 같은 곳에 꼭 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홍산인들한테는 그게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 체득하고 느끼는 건데 뭐냐면 그 당시에 적성묘를 아무한테 해준 게 아닙니다. 최고의 지도자들한테 적성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릉을 만들듯이. 그렇죠. 네. 왜냐면 그러고 아무나 옥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최고의 권력자들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권력자들, 지도자들의 묘를 산 위에다가 쓰고 밑에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토테미즘이 굉장히 굉장히 뭐라고 할까, 토템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템을 향해서 죄를 지내기도 했겠지만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죄를 지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우화량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적봉 쪽으로 오면은 유적의 유형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냐면 홍산 말기입니다. 홍산 중기 초기는 저 위에 다 있어요. 유문고 쪽으로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남동 쪽으로 흘러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강의 상류
쪽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는 대능화가 가깝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흘러와서 거기서 이제 홍산문화가 이제 소멸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명이 유형이 소멸되지 사람들이 소멸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굉장히 오래 지나면서 이제 소멸이 되고 거의 시대적으로 제가 봐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국이 발굴했던 거 보면 막 그 지역명으로 쪼개놨잖아요. 그게 요하 문명, 뭐 홍산 문화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요하 문명이 홍산 문명 똑같은 입구릅니다.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그걸 구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다음에 홍산 문화가 문화 문명의 유형이 이제 하가점, 뭐 하층, 하가점, 상층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고조선으로 그러죠, 그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팩트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기록으로 추적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때는 문헌이 없었지 않습니까?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의 차이는 문헌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죠? 그렇죠. 선사 시대는 문헌이 없었기 때문에 선사라고 하고 역사는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역사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입증을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머리가 터지게 연구해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실증은 다 땅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 위에서 이미 나온 것들 중에서도 이제 유적과 유물이 어떻게 흘렀고, 한반도에서 홍산문화에서 발견되는 유물이 한반도에서 어떤 것들이 발견이 되느냐. 네. 이게 줄기로 보면 이제 동이문명이라는 축하고 요하문명이라는 축은 같은 선상에 뿌리를 두고 있고 발현되었다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고대사가 교통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어. 너무 안 돼 있죠. 무슨 족도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렇죠. 원족. 이제 물론 그런 족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정도까지는 저는 이제 홍산 문화를 면밀하게 들어갔던 사람이라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터전이 지금 우리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게 만약에 우리 땅이었다면 어느 방법으로라도 이것들은 발굴을 다 하고 이것을 가장 유유적절하게 고고학적으로 풀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지만 지금 중국 영토인데 우리 정부가 발굴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박물관이 발굴할 수 있습니까? 특히 학자들이 무슨 수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홍산 문화가 얼마큼 광범위하냐면요. 제가 목격한 것만 방대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내놓는 홍산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 쥐의 꼬리도 안 돼요. 자, 그 범위가 만이라고 한다면 지금 중국에서 발굴해서 내놓는 것은 1도 안 됩니다. 소수점 이하예요. 그러면 그게 전체입니까? 아니잖아요. 빙산의 일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학자들은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것만 쳐다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 학자들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해합니다, 저는. 저같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제가 학자 같았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대학에 교수일 것 같았으면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방대한 그 유물을 장구한 시간 속에서 몇 점이나 국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네요. 예,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묻어두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탐사의 과정. 일단 이 얘기 먼저 마무리하고요. 홍산 문화의 범위는 지금 우리 학계나 중국 학계가 아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크다. 홍산 문화가 대단한 문화예요. 저는 요한문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지만 하도 홍산 문화니까 뭐 소통이를 말을 하는 것은 상대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용어를 써줘야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홍산 문화라고
자꾸 변하는 거거든요. 여하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홍산 문화는 정말 너무 큽니다. 위대한 문화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사회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정말 너무 작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 교수한테 홍산문화에 그 시룡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있죠. 그게 출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주니까 이런 것이 없대요. 그렇다면은 지금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국에서 발표해 놓은 거, 발굴해 놓은 거, 그것만 봐서 그래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은 홍산 문화의 조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나무랄 수 없는 일. 그렇지. 네. 이제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정말 홍산 문화는 너무나 큰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일반들은 중국에서 발굴하는 것, 정말 요만한 것을 다인양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내몽고자치구에서 그 수많은 유적들을 그 이제 탐사. 그러면은 우리가 다녀보면 비탈 산에 있습니다. 주로 내몽고 쪽은 징화면 쪽은 이렇게 산. 그럼 얘들이 그냥 무너져요. 어떤 경우는. 그리고 이 적석총이 살아 있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있습니다, 있기는. 정말 그것은 한 몇백 개 중에 하나가 살아있다고 할까요? 다 쓰러져 있죠. 왜냐하면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보통 가장 가까이로 보면 5천 년에서 중국이 지금 5천 년에서 6,5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훨씬 상회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발굴한 그 내에서의 그것은 수치예요. 연역이에요. 저는 거의 만년으로 봅니다. 충분히 만년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단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유적을 탐사했던 이유,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초기에서도 또 나뉘어집니다. 중기에서도 또 나뉘어져요. 왜? 지형 지세는 뭐 생긴 대로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사용한 돌이 달라요. 어떤 것은 굉장히 작은 돌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널판지고 큰 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벌써 돌을 작게 하고 크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의 차이가 그렇죠. 그리고 돌의 양이 달라요. 이 돌의 양이 많다는 것은 적성묘를 크게 형성했다는 거고 돌의 양이 적은 것은 작게 형성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침탈돼서 무너져 있으면 내부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석실의 구조를 대략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실의 구조가 초기 것은 굉장히 엉성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미비한 게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지만 자꾸 진보된 쪽으로 가면 석실을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컸다는 거.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쩌다 침탈된 곳에서 이제 그 양을 치는 사람이라든가 그 현지민들이 수습을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수집을 했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들한테 같이 갔어요. 네가 수습한 곳이 어디냐? 그럼 2, 3일이 걸려도 야영하면서 데리고 가서 다 확인하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거기서 이 야영을 할 때 산짐승이 굉장히 그 두려운 공포의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차가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닿아요. 그러면은 물, 식량, 야영 장비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들고 이고 지고 메고 이제 걸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밤이 되면 이제 잠을 자죠. 야영을 하죠. 저는 지금도
제가 작업을 지금 우리 그 비평가 선생님도 제 작업을 좀 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내몽고를 소재로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내몽고는 정말 오염되지 않은 곳이었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밤이 되면 별이 하늘에 그득합니다. 막 쏟아져 내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로라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밤에 자면서 들리는 그 산짐승 소리들이 무섭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부엌이 소리가 저는 정말 인상이 깊어요. 부엌이 소리가 굉장히 구슬피도 들리면서 그 사냐의 정막을 깊이 파고들어요. 제 가슴 안에도 쏙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영감으로 지금 제가 작업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내몽고를 다니면서 정말 죽을 뻔한 거미들도 정말 수없이 네. 겪었죠. 예. 우리 그 3편에서 드디어 그 신석기음을 현대 미술로 깨어나다 이런 이야기에 이제 문턱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